예, 월담한 의원들을 체포하라라는 경찰청장의 법정 증언, 이것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 증언 먼저 들어보시죠. 12월 3일 23시 15분경부터 다음날 00시 48분경까지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아폰으로 한 6차례 전화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처음에 국회를 통제를 해라 하길래 제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또 나중에는 월담하고 이런 사람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로 조 청장,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그거는 제가 워딩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예, 경찰청장이 비화폰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딱 1년 전 이맘때 12월 3일 그날 밤입니다. 의원들이 월담을 해서 국회로 넘어가는, 해제안 표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윤 전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월담하는 의원 다 체포하라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용 의원님, 저 일단 궁금한 게 윤 전 대통령이 그러면 뭐 TV로 또 유튜브 등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월담하는 의원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하고요.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TV로 화면에 잡혔지 않았을까요? 예, 보고를 둘 다 했겠죠, 사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지시하지 않았을까,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근데 조 청장 얘기 들어보면 저분이 지금 나와서 법정 증언을 하는 마당에 저걸 거짓말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월담하는 의원 다 잡아라, 체포해라, 이게 사실인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그런 또 정황들이 많이 지금까지 나왔긴 했으니까요. 예. 하여튼 뭐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선포를 해놓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네요, 어디서. 예, 김용남 의원님, 흔히 뭐 증인이 거짓을 말할 동의인이 없을 경우에는 진실로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판부가. 그럼 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 월담하는 의원들 잡으라고 윤 전 대통령이 비아폰으로 지시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물론 이제 지병, 좀 심각한 지병이 있잖아요. 예, 혈액암 투병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뭐 굳이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 외의 사람들의 진술이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월담한 의원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 곽종군 당시 특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서 지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증언 내지 진술은 다 일치해요. 본인만 안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피고인 본인만 내가 그런 일 시킨 적 없다,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는데, 부인하는 피고인은 왜 부인하는지를 명백히 이유를 알 수 있죠. 본인이 이거를 지시했다 그러면 명백히 불법을 지시한 것이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이고 내란으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본인에 대한 죄를 부인하기 위해서,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허위 주장을 하는 이유가 명백한데, 다른 사람들,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을 비롯해서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등 다른 사람은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누구 말을 믿을지는 물론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지는 명백하죠. 예. 정강진 의원님, 저는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제 영상이 나온 거는 이제 오늘 공개가 돼가지고요. 저는 아까 이재용 의원께도 제가 질문 잠깐 드렸지만 월담하고 이런 의원이 있다는 거를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는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누군가에게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챙기지 않았을까, 그런 정황이라고도 특검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은 막상 계엄을 선포하고 나니까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국무위원들께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45년 만에, 그것도 2024년 자유대한민국에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어떻게 국회가 진행되는지. 왜냐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저는 뭐 그 시간 동안에 뭐 TV를 시청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해당 상황을 알아야 추가로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보고를 충분히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뭐 120% 동감합니다. 홍장원 국정원 차장, 곽종근 사령관, 여인영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한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 투표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원들을 뭐 끄집어내라든가 아니면 월담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계엄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지금 이해관계, 법원에서의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쩌면 기억을 왜곡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심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수많은 증인들 또 정황들 뭐 사실 이게 계엄이 생중계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부가 이미 일정 정도는 뭐 방향성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월당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이 정말 반성 없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 월담하는 것이 국회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당시 이재명 대표가 월담에서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곧바로 내가 통제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궤변인 거죠. 그래놓고 동시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국회 통제해라. 그리고 월담하는 거 그거 다 불법이니까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체포해.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본인은 혐의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